강남 살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있어요. 연봉 1억으로 강남 살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 직장인이 연봉 1억 정도 받으면 실수령액이 한 이 정도 돼요. 한 6천에서 6,50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한 달에 거의 그냥 뭐 이 정도보다 좀 더 위로 잡는다 그래도 한 달에 한 600 정도 들어오는 돈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남은 어떤 거예요? 아이를 국제학교 보내고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서초에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사는 걸 꿈꾸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금액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연봉 1억으로는요. 왜 불가능한지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국제학교 한 학기에 얼마인지 아세요?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학기에 5천만 원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잖아요. 한 학기는 6개월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거의 한 700, 800, 많으면은 9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연봉 1억 가지고 이미 한 아이 국제학교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데에서 이미 뭐라 그럴까요?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이 얘기하기가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국제학교 안 다닐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반 학교 다니면서 대치동에 이제 학원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균 기본적으로 한 150 정도 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600 받았을 때 150만 원 정도를 학원비에 쓰고 나면 한 명일 때요. 그러면 그리고 집세가 월세가 한 250에서 한 300 사이가 나옵니다. 그죠? 월세라고 하면요. 남은 돈이 얼마예요? 그 한 250만 원 남잖아요. 그죠? 그 250만 원 가지고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강남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거 아세요? 파리바게뜨 가격이 강남이 가격이 더 비싸요. 다 똑같은 줄 알잖아요. 근데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하다 못해 일반적으로 내가 이 돈 가지고 외곽지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강남에 사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놀란 부분이 이런 거예요. 교육비가 너무 높아. 그럼 교육비를 왜 이렇게 높게 했을까? 얘네는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애들이 다 뭐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금수저. 그 금수저는 왜 교육에다가 돈을 많이 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존리 대표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애들한테 주식을 사서 증여하는 게 더 낫다. 학원비를 주는 것보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 놀란 거야. 뭐냐면은 교육비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어요. 얼마예요? 우리가 30억만 넘어가도 증여세 얼마예요? 50%예요. 근데 학비는 얼마나 돼도 없는 거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반값 등록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 금수저들은 애 가르치는 게 반값인 거야. 왜? 어차피 증여하면 50%니까. 강남 아파트 한 채 30억이에요. 그거 집만 물려줘도 이미 30억 넘어가. 무조건 최고의 교육을 하는 것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속세법을 다 뜯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학자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비과세야, 비과세.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다 때려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려줘가지고 얘가 얼마 정도 되면은 뭐가 돼요? 소셜 인프라라는 게 생긴다래요. 소셜 인프라. 듣다가 더러워가지고 제가 하여튼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0억만 되면은 증여세 얼마라 그랬죠? 50%씩 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식한테 이 지식을 물려주는 것이 무조건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를 물려주는 최고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애한테 도전하라 그래. 도전하라고. 야, 너 법인 만들어가지고 도전하라고. 여기다가 투자를 해줘. 그러다 얘가 실패했어. 그 뭐야? 최고의 교육 아니야. 최고의 교육인 거야. 사업하라 그래요. 도전하라 그래. 하여튼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결국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를 물려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물려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튼 강남의 교육열은 뜨거워요. 우리가 보기에는 학비가 한 달에 700만 원이다. 이래도 350만 원 디스카운트 되는 거잖아.
그 어차피 증여세 감안하면요. 저도 이 얘기 듣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남의 엄마들이 그 교육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떠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코웃음 치는 거예요. 죽을 때 돈 싸들고 가나요? 아니죠. 결국에 나라에 낼 돈이니까 그 돈이면은 애들 잘 살게 가르치고 인맥 만드는 데 쓴다는 소셜 뭐라고? 그 인맥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냐,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됐었냐면 옛날 부자들이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옛날 시대에는. 요즘 신흥 부자들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후배들을 끌어주는 것들이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PE,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모펀드 운영하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돈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데 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학벌을 본다니까. 이 인수할 기업을 평가할 때, 아니면 투자할 기업을 평가할 때. 저도 이런 거를 그 강남의 아줌마들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를 하여튼 뭐 더 얘기하면은 너무 머리 아프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할 얘기를 다시 이어서 돌아와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나라에 낼 돈이니까 애들 가르치고 인맥 만드는 데 쓴다는 거예요. 금수저 엄마 아빠들이 이런 얘기 주변에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러면 이 엄마 아빠들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아직 구식이라 가지고 애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교육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신식인 너네들은 시키지 마. 우리는 구식이래 가지고 모르겠다. 이거 그냥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듣고 진짜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교육비를 강남의 그 페이스를 따라갈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내가 강남에 가서 살 거냐 아니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 레벨도 있다 그래요. 그 이상 레벨이 있다. 뭐 압구정 현대 살면은 뭐 그 레벨이 아니다 이러는데 압구정 현대 애들도 공부 겁내 빡세게 하더라고. 국제학교 다 보내요. 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유튜브에서 보고 압구정 현대 사는 사람들은 뭐 불편하게 공부를 해. 어차피 돈이 졸라 많은데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아니라고. 아니야. 가서 물어봐. 애들 어떻게 교육시켜요? 다 미국에다가 10억씩 다 넣어놨어요. 이거 미국에 10억씩 넣으면요. 뭐 미국에서 영주권이 나온대. 이거 다 해놨어요, 이거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잘하는 시점에 너가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거 다 해놨어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강남 가서 산다는 거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자가가 집이 있냐 없냐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래 이거 100번 양보해서 나 딩크 할게. 딩크 애 안 나. 근데 자가도 없기 때문에 월세 살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나는 차도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만 있고 내가 자산이 없다 그러면 내가 자가 없잖아요. 그럼 월세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차도 없으면 리스해야 되고 뭐 자녀 사교육 안 한다 그래도 그래도 연봉 1억 가지고 강남 안 사는 게 나아요. 사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저는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한 분들은 보시고 아닐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끄셔도 됩니다. 제가 진짜 겪은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대출 갚을 것도 없고 온전한 상태고 자녀도 없다. 그러면 아주 여유롭게 강남 생활을 즐길 수 있어요. 왜냐? 내가 500만 원을 풀로 다 쓸 수 있잖아. 솔로야. 그냥 혼자서 500만 원 쓴다 그러면은 와이나 충분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강남 오피스텔이 겁내 싸요. 오피스텔, 원룸 투룸은 겁내 싸.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연령대에 따라서 삶의 질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대예요. 30대 남자야. 그 다음에 여기도 30대 남자예요. 여기가 후. 근데 이 사이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원래 여기는 원룸이나 투룸 살아도 되잖아요. 그 500만 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상위 1%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 수 있어요. 500만 원 내가 다 때려 쓴다 그러면. 그죠? 근데 이 순간부터 여기서 결혼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하려면은 2천만 원 이상 들어요. 그 2천만 원 이상 그냥 다 때려 쓴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요 친구들
이거를 보고 이 친구들이랑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내가 삶의 질을 다운그레이드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근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후로 가면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비즈니스석 타는 게 물 건너가요. 베트남 정도, 그게 멀리도 안 갈게요. 베트남 정도 비즈니스 타고 가면 얼마예요? 편도 가는데 한 80 정도 들어요. 그죠? 근데 내가 한 달에 500씩 버는 솔로야. 남자면은,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자 입장밖에 모르니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애 둘 있으면 어때요? 와이프, 애 둘, 가는 데만 32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700만 원이에요. 베트남 가는 비행기 700만 원이라고. 근데 주변에 어린애들이, 예를 들어 후배 애들이, 대리 애들이 막 올린다고. 비즈니스 인증 올리고. 한 끼에 20만 원짜리 식사도 혼자 가면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좀 괜찮은 여자랑 가면은 그 여자애도 더치 할 거 아니야. 막 요즘에 또 더치 유행하니까. 그 20이면은 맛있게 먹는다고. 근데 4인 가족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80만 원 한 끼에. 거기에 뭐예요? 4시가니까 애들 떠들까봐 룸 빌린다고요. 그럼 룸차지까지 붙으면 100만 원이 한 끼에 날아가는 거예요. 연봉 1억으로 강남 라이프 스타일 살 수 있을까요? 혼자 사는 친구들은, 강남에 오히려 혼자 사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 원룸 가격 싸지, 월세 싸지, 그리고 비즈니스 타고 다녀도 되고 한 끼 20만 원짜리 먹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족이 있다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나는 거예요. 아빠들은 1억을 벌어도 사실 아껴야 되는 것이 현실인 거고, 근데 후배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 근데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교육 안 한다고 해볼게요. 그래도 1인당 사교육비 진짜 낮게 잡았을 때, 그냥 공교육에 거의 다 의존한다고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듭니다. 국제학교 안 보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둘이면은 한 200만 원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월세는 한 250 정도, 무조건 300까지는 잡아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500에서 550만 원 가지고 결국에는 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아니면 차나 집을 내가 내 돈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까지 있는 상태에서는 연봉 1억 가지고는 강남에다 집을, 그냥 거주지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런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녀가 몇 명인가, 내가 집이 있는가, 또 차가 있는가, 결혼 계획이 있는가, 대출을 해서 집을 살 생각이 있는가, 이런 요소들을 체크해가지고 여기서 완벽하다라면 강남에 바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차도 있고 집도 있는데 그 다음에 자녀가 둘이에요. 그러면은 강남보다는 분당이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자녀는 없습니다. 근데 집을 월세 살 겁니다 하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강남에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요인을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도 좋지만 이걸로 재테크를 하거나 돈을 모을 거다라고 한다면 강남 가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강남에 가서 사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예. 내가 갭으로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은 갭으로 내 명의를 꽂아 놓으면 포르쉐 타고 페라리 타는 친구들이 거기 와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의 소비 수준이 내 집값을 올려줘. 그런 친구들의 교육열이 내 집값을 올려줘. 그들의 세계에 가서 같이 비비는 게 아니라, 나는 뭐예요? 나는 내 세계에 사는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 집값을 올려준다고.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구별을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태백에 발령이 났어요. 그럼 태백에 있는 집 살 거예요? 그런 선택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디 출신이에요? 강릉이에요. 그 부동산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저는 강릉만 살펴봤어요. 강릉 사람들이 돈 써요? 안 써요. 거기 동네 사는 사람이 얼마의 돈을 쓰느냐가 결국 그 지역의 부동산의 가치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뭐예요? 강남 사는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청담동 가면 한 끼에 다 20, 30만 원씩 해요. 그죠? 그럼 거기에 내가 집을 들어가서 사는 거는 그 사람들 부자 만들어주는 거야. 그 건물주들. 거기서, 근데 걔네들은 거기 써도 돼. 왜? 지 엄마 아빠가 그거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 가지고 있잖아, 흑수저들은. 그럼 거기다 명의만 꽂아 놓자고. 기회가 되면은. 거기 건물을 사던, 거기에 아파트를 사건, 뭐든.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무슨 얘기 했어요? 오피스텔은 아직도 싸다 그랬잖아. 오피스텔보다는 내가 뭉쳐가지고 그거 가는 게 낫다는 거야. 그럼 강남 안 되면 아까 어디 가서 살아야 라이프 스타일 된다 그랬어요? 강남 아니면 분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뭐야?
내가 돈이 좀 모자라. 그럼 분당에다 명의 꽂아놓자는 얘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이프 스타일을 강남 스타일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지났을 때 동시에 시작한 애들보다 내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를 느낄 거예요. 진짜 서민보다도 더 서민이 됩니다. 시골 사는 것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요. 어디서보다도 더 힘든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보기에는 인스타 올릴 거는 많을 거예요. 인스타 올릴 거 많겠지만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럼 현실 강남 체감, 제가 알려드린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 1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나 연봉 1억 받아, 2억 받아. 연봉 2억 받으면 뭐 달라질까요? 연봉 2억 받아도 실수령액이 한 1억 3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연봉 가지고 승부를 내잖아요. 결국에 그 연봉 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에다가 현금, 우리가 이거잖아요. 나는 모아놓은 자산이 없어. 자산이 없고 현금 흐름만 있어. 그쵸? 이게 뭐야? 이 현금 흐름이 연봉 2억이야. 이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 현금 흐름 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을 살려 그러면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서 이런 친구들, 이런 워너비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여기서 뛰어가지고 뭘 사야 돼요. 이거, 그죠? 건물을 사든 집을 사든. 근데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에 현금 흐름에 맞춰서 비용을 현금 흐름형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내가 이게 쫑쫑쫑쫑 들어오는 것마저도 결국에 다 쪽빨린다는 거예요. 현금 흐름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연 1억이면 4% 수익률로 연한산 하면, 요즘 금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연한산 하면 한 25억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직장인, 연봉 1억 받는 직장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연 1억 정도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내가 한 25억 건물주랑 마음 먹으면 25억 건물 갖고 있는 백수랑 나랑 라이프 스타일 비슷하게 살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25억 건물에서 4% 현금 흐름 나오는 거랑 내가 지금 1억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갭이기를 하면은 라이프 스타일은 거의 비슷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현금 흐름으로 구매할 수 있게 막 리스, 월세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생각이 더 가잖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건물주들 다 대출 있잖아. 나는 빚이 없어. 걔네는 한 50%씩 대출 끼고 있잖아. 건물 다 그지야.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한다고요. 그럼 뭐예요? 한 50억짜리 건물주랑 자기랑 비슷한 선에다 놓고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예. 사실 현실은 뭐예요? 이 현금 흐름, 내가 연봉 1억을 세금도 안 내고 다 모은다 그랬을 때 50년 모아야 50억인데. 근데 현금 흐름만 가지고, 얘는 자산에서 나오는 자동빵 수익이고 나는 뛰어가지고 만드는 건데 돈에 이름표만 안 달렸지 사실은 다른 거라는 거야. 근데 그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냐면 50억짜리 애들이랑 같은 레벨로 생각하고 그런 거 노는 거를 쫓기 시작해요. 왜? 그런 유혹이 들어와요. 연봉 1억이면. 이제부터 강남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죠. 강남 사람에는 보기에는 똑같은데 가난한 강남 사람이 있고 진짜 강남 사람이 있어요. 예. 가난한 강남 사람은 인생을 페라리로 바꿔요. 자기의 그 표현만 안 했지 자기 신장 떼가지고 페라리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영업하느라 술 마셔가지고 간 나빠지면서 그 돈으로 페라리 바꾼다. 내가 자기 간이랑 페라리 바꾼다고요. 예? 자기 인생을 해밍웨이가 사랑했던 그 술 5대 샷도 그 샷도 마고 이런 거를 막 있는 척하면서 인스타 올리면서 샷도 마고 먹어. 빈티지 몇 년 살 하면서 먹어. 근데 까고 보면은 걔 신장이 아작나 있다고 일하느라. 왜? 인생을 현금으로 바꿨잖아. 인생을 뭘로 바꿔? 현금 흐름으로 바꿨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현금 흐름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막 그 식당에 가면은 월에 얼마씩,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보면은 석식 같은 거 해가지고 월결제 끊어놓고 먹는 거 있잖아요. 술집도 그런 멤버십 같은 거 막 만들어져 있어요. 연애 얼마씩 끊어놓고 나눠가지고 먹게. 이런 현금 흐름만 있는 이 근로자들의 돈을 빨고 있어. 놀라운 방식이에요. 원래 돈 주고 사고 파는 건데 현금 흐름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현금 흐름으로 현금 흐름을 소비합니다. 실제로 연봉 1, 2억인 사람들이 가면 50억 자산가 대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어떤 사람이 페라리를 탑니다. 그럼 이 사람 뭘로 보여요? 부자로 보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페라리를 현금 4억을 주고 한 방에 구매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현금을 주고 샀고요. 아무런 부담이 없고, 이 사람은 페라리를 샀는데, 어떤 사람은 페라리 샀는데 뭘로 사냐? 리스로 사요. 한 달에 뭐 몇백씩 리스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돈을 완전히 내고 샀기 때문에 리스비 걱정이 없어요. 그럼 똑같이 페라리로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냥 겉에서 보면 똑같은 차예요. 한 명은 부채는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부자고, 이 사람은 리스로 샀어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다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사람은 뭐 시그니엘이라는 오피스텔에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융자를 하나도 어떤 사람은 융자를 안 받고 그냥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출을 거의 한 80% 이상 꼈습니다. 왜? 시그니엘은 오피스텔이라 가지고 대출이 많이 나와요. 그럼 누가 부자예요? 훨씬 더 그냥 땡 산 사람이 거주형으로 다 신고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부자지. 어떤 사람이 뭐 조사 나올 때마다 막 책상 세팅했다가 사무실로 쓴다고 거짓말 했다가 뭐 어쨌다가 왔다 갔다 누가 더 부자예요? 여기가 훨씬 부자죠.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뷰는 똑같으니까. 그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품 같은 거는 부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이런 차나 집에 비하면은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걸로 부자랑 똑같이 보이는 거는 그냥 누구나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외형 가지고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왜? 외형 봤는데 어떤 사람 페라리 탔어요. 가가지고 너 이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산 거야? 이거 돈 어디서 난 거야?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절대 물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놈이 미친놈이지. 시그니엘 갔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사무실로 했어? 뭐 했어? 어찌했어? 이거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개념으로 가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지금 2,000씩 벌고 있는데 실제 저축해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현금 흐름은 하나도 없는데 한 얼마 있냐면 200억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200억 있는 거고 이 사람은 2천만 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부자예요? 당연히 200억 있는 사람이 부자죠. 그러니까 한 200억 가지고 4억 가지고 페라리 사고요, 뭐 한 30억으로 집을 사고 나머지 가지고 건물 사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천만 원 버는 거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페라리를 리스비를 내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파트 월세를 매달 뭐 한 6, 700씩 내요. 아니면 뭐 800, 1000 이렇게 내요.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이 200억 갖고 있고 건물 해가지고 현금으로 나오면 얼마 나오냐? 한 700만 원 이 정도 자기가 손에 떨어지는 거 이 정도 남을 거예요. 왜냐면 집 있고 차 사고 그 건물을 내가 대출까지 감안해가지고 산다 그랬을 때 현금 떨어지면 700일 거예요. 그럼 이 사람 700으로 사는 사람이랑 누가 더 부자처럼 보여요? 실제 부자처럼 보이는 거 누가 더 부자처럼 보이냐고. 2천만 원 소비에 다 때려박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처럼 보이잖아. 그럼 이걸 구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몰랐어요. 특히나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있다. 아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가족이 있는 순간 그 라이프 스타일 유지 비용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빵 올라가.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신뢰를 한다. 결혼을 하고 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뻥카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뻥카가 안 돼. 왜? 나만 잘할 거야? 나 잘하면 와이프 잘해줘요. 와이프 잘하면 애도 잘해줘야지. 무슨 얘기인지 강남 사는 아빠들은 알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낮은 수준으로 끌고 와 볼게요. 뭐 한 300 정도 버는데 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한 10억 정도 있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하고 뭐 부동산 내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랑 뭐 이렇게 해서 한 30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300이잖아요. 근데 이 300 버는 사람이 제네시스를 리스로 빌렸어요. 이 사람은 본인 돈 5천만 원 주고 제네시스 샀어요. 그럼 어디가 더 자산가요? 당연히 여기가 더 자산가지.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를 우리가 알아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 부자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걔 차는 뭐래? 걔 어디 산대? 이거는 그냥 내가 속으려고 작정한다는 얘기야. 그 사람한테 속으려고 내가 작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이 사는 동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차, 이런 거, 그 사람의 직장, 그게 부자를 알아보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현금 흐름을 가지고 200억 자산가처럼 살기 위해서 이거를 다 없애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 돈을 다 없애고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뭘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월세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융자를 내가지고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융자를 내가지고 내가 건물을 산다거나 아니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쓰느라고 그 동네의 가치를 올려주는 애들의 돈을 내가 받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무언가 가치 있는 거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없애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단지 이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그럼 단지 그 남자애들 중에 단지 그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다 써. 그러면은 그 오는 만남은 뭐예요? 단지 그처럼 보이기 위한 것을 보고 쫓아오는 애들이랑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족이 되는 순간, 결혼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아이를 갖는 순간 내 라이프 스타일을, 솔로일 때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의 한 5배까지 그냥 치고 올라간다고. 그럼 이 라이프 스타일이 붕괴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단지 이들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흙수저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사는 친구도 있어. 근데 뒤에 내 부모가 금수저야. 부모가 자산이 한 200억 있어. 나는 그지인데 부모가 한 200억, 300억 있다고. 이런 애들이랑 같이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그런 애들 뭐라 그러냐면, 야, 다 써. 돈을 써야지. 경험을 해봐야지 알지. 경험을 해봐야지 그들의 돈을 우리가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강남에다가 내가 건물 살 수 있을 때까지 돈 모아가지고 거기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뭔 라이프 스타일을 하던 그 돈이 나한테 온다니까. 그래서 흙수저에서 만약에 올라왔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에 백이 없다. 그럼 무조건 자산을 먼저 사야 돼요. 무조건 자산을 먼저 사야 돼요. 예. 자산을 살 때 후덜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페라리는 용기로 사는데 자산을 살 때는 후덜덜 한다고. 왜? 나는 페라리를 포기하고 이걸 사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그냥 내 돈을 이 모양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돈이 있어. 근데 이걸로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건물로 모양을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부라는 건 추상적 개념이에요. 이 돈에 부가 있는 게 아니야. 돈에 부가 있는 게 아니야. 다시 돈에 부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걸 그냥 모양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 쓴 거예요? 아니야. 돈 쓴 거 아니야. 이 개념만 바꿔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소비를 하는 것보다 자산을 사는 선택을 하는 게 병신이 아니라 진짜 그거를 한다는 걸, 그게 더 좋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거 똑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같은 레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흙수저에서 올라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자산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현금 흐름에다가 이거를 타이트하게 소비를 다 맞춰 놓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회사 다니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이렇게 하는 순간 싫어져.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이 행복도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 당하느냐에 있다. 자, 내가 선택한 거면은 그냥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비의 굴레에 박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돈만큼 내가 소비를 해. 그럼 내가 경제 활동을 멈출 수 있어요? 그게 아니야. 나는 강제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야? 내가 현금 흐름 소비를 하는 미친 짓을 내가 했는데 그거를 남 탓을 한다고.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지? 힘들게 하면 때려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맞춰놨으니까.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유자금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장에 한 4, 5억만 꽂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 표정이 밝아져요. 아, 씨발 더러우면 내가 때려치지 뭐. 이 마음이 있어. 근데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해요. 왜? 내가 지금 성장을 내가 선택해서 여기서 일을 배우고 여기서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물기 때문에. 돈이라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현금 흐름 소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나는 순간 인생 나락이거든. 카드값 어떻게 할 건데? 월세 어떻게 할 건데? 현금 흐름이라는 흐름이 끊기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대비가 된 사람들은 모든 고생을 내가 선택해서 하고 있어요. 왜? 안 되면 때려치고 제주도 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실체와 실체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현금 흐름 소비를 하게 되면 여유자금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여유자금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유자금 가지고 또다시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소비를 하는 거예요. 예. 인생을 이때까지 내가 차곡차곡 돈 모아서 누려야 될 거를 먼저 누렸다. 이걸 더 당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비 시점을 계속 당겨오는 거거든. 계속해서.
그러면 그거를 한 방에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인생에 대한 폰지 사기야. 자기 인생에 대한 폰지 사기라고. 그럼 나중에 한 방에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까지 50억 자산가처럼 살았어. 나중에 다른 소비 수준을 더 올렸어요. 예를 들어 나 연봉 3천 됐어. 나 100억 자산가랑 똑같은 레벨로 살았어. 근데 난 다 썼으니까 있어요? 없잖아. 부모님이 100억을 땅 주지 않는 순간, 은퇴하는 순간 껍데기 다 벗겨진다고 서로. 일이 부러지는 순간 껍데기 다 벗겨진다고. 나는 괜찮은데 얘는 힘들어져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숨긴 상태로 한 방에 역전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됩니까? 진짜 세상에 없는 기회와 같은 투자를 내가 찾아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는 사기라고 합니다. 그런 투자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뭐라고요? 사기입니다. 무리한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 라고 하죠. 그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외형으로 보이기에는 또 자산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은 어때요?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조합됐는데 그럼 누구의 타겟이 돼요? 사기꾼들이 보기에 딱 너무 좋은 거야. 예.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근데 여유자금이 있어요? 없지. 여유자금이 적어요. 그럼 적은 돈으로 내가 큰 수익을 노리려면 리스크가 얼만큼 돼야 될까요? 사실상 현실 세계에 없는 수준의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감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진짜 돈 있는 애들은 현금을 한 10억, 20억씩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투자한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그걸 넣어요. 근데 남겨놓는 게 없는 사람들은 여유자금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발 역전을 원해요. 그리고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결혼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이를 낳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가난하니까 돈이 없지 이런 개념이 부자랑 가난은 지금 시대의 절대 빈곤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절대 빈곤을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진짜 없어요. 지금 누구나 배부르지. 근데 지금 가난하다는 건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의 소비 스타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버는 돈을 진짜 압도적으로 늘리면은 제가 한 얘기 다 개소리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억, 10억씩 내가 벌어. 그런 분들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자산이 없더라도 막 쓰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